자, 제가 설명을 하다 보니 또 10분이 되어서 끊었다 다시 이어나가겠습니다. 자, 제자 자료 반영까지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제자 자료가 제자 안으로 이렇게 명단이 넘어가고 나머지 세부 내역은 이곳에서 작성을 하는데, 작성된 내용은 제가 샘플로 이따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기초 시트에서 완성이 끝났으면은 다음은 복무 시트로 넘어갑니다. 자, 복무에서는 이미 이제 준비했던 그 나이스에서 준비했던 근무 상황 파일을 불러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현재는 자료가 아무것도 없는 거고요. 자, 파일 업로드. 자, 파일 업로드에서 자, 근무 현황을 불러드리는데, 제가 기초 시트에서는 시간이 좀 부족해서 좀 건너뛰었습니다만, 자, 혹시라도 불러오는 파일을 잘못 부르면 어떻게 될까 하는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래도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만약에 복무 현황을 근무 현황을 불러야 되는데 교원 현황을 불렀습니다. 그러면은 이 교원 현황 파일 구조와 복무 현황의 파일 구조는 다릅니다. 그 다르진 어떤 파일 구조의 차이에 의해서 먼저 그 구조의 차이점을 판단해서 정확한 파일인지 아닌지 이렇게 오류 메시지를 보여줍니다. 물론 다른 부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영역의 파일을 불러드리면은 해당 파일은 아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정확히 해당 근무 현황 파일만 이렇게 불러드리는데요. 이 나이스 4세대에 있어서 자료를 취합해서 엑셀로 이렇게 가져오는 과정에 있어서 보니까 좀 더 쉬워진 것 같습니다. 모든 자료를 불러오지 않고요. 이 엑셀 기능에 그냥 그 비근무에 해당되는 자료만 필터링해서 모두 불러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제가 미리 사전에 준비해야 될 내용이, 가능하면 그 복무자료 조회할 때 우리 공문에서 좀 누락됐습니다만, 거기에 이제 인사 구분이 교원으로 반드시 지정을 해서 불러드리면 좋다라고 하는 것은, 이 복무자료의 모든 내용들이 이곳에 담기는 데 있어서 상당한 많은 양을 차지합니다. 그러나 이 자료의 양을 줄일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뭐냐 하면은, 그게 바로 이 설정에 있어서 나이스에서 설정하는 데 있어서 인사 구분을 교원으로 두는 겁니다. 혹시라도 복무 자료를 불렀더니 자료가 다 안 들어간다라는 오류 메시지, 즉 런타임 에러가 이렇게 뜨는 경우는 다시 나이스에 들어가셔서 인사 구분을 교원으로 지정하시고 받은 파일을 다시 올려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프로그램을 개발하면서 가장 신경 썼던 부분이, 이 프로그램의 크기가 용량이 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 복무 시트를 좀 줄여야 되겠다. 무한정 늘렸다가는 파일의 크기가 너무 부담스럽다 하는 부분이어서 반드시 교원으로 하시고, 그리고 그 교원으로 했다 하더라도 여기에 불러들여지는 것은 모든 자료가 들어오는 게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근무로 인정되지 않는 것들만 필터링해서 불러들이도록 이렇게 했기 때문에, 모든 자료의 그 방대한 양이 한꺼번에 들어오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업로드를 하고 나서 보니까 이상하게 여기에 오류 4건이라고 떴습니다. 자, 이것은 저도 개발 과정에서 나중에 의외의 그 자료가 하나 발견돼서 나중에 그것을 이제 보완했던 부분인데요. 그 일수의 기간의 오류 판정 영역을 보게 되면은, 실제로 이 부분에 오류가 난 부분은 기간 확인 필요라고 이렇게 표시를 하도록 체크를 했는데, 왜 오류가 있느냐, 실제로 보니까 이것은 나이스의 원시 자료입니다. 원시 자료고 엑셀에서 이렇게 불러들이면서 변경된 게 아니고요. 자, 동일한 날짜임에도 불구하고 나이스에서 불러들인 자료는 실제 나이스에서 그 원시 자료를 보니까 날짜가 이렇게 지정되어 있습니다. 모두 같은 날짜거든요. 같은 날짜인데 시간만 계산하면 되는데 어떤 경우는 이제 며칠씩 이렇게, 그래서 이게 교원인 경우는 그다지 크게 영향을 안 받을 수는 있습니다. 2개월 이하로 미만으로 근무하는 경계선상에 있지 않는 한. 그러나 기간제 교원인 경우는 계약 기간에 따라서 이 하루하루의 차이가 성과상여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그런 경계선상에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찾아서 좀 고쳐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고치실 때는 실제 이렇게 보시고 이 숫자에 대한 것을 직접적으로 자 동일한 날에 1시간에 대한 조태인데 3일 3시간으로 되어 있으니까 클릭하셔서 들어가신 다음에 이 구조를 그대로 동일하게 0일 자 여기는 1시간 이렇게 해서 고치시면은 이와 같이 오류는 사라지게 되죠.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동일한 날에 자 10시 반에서 13시 30분이니까요. 자 이건 3시간이겠죠. 그래서 0일 자 이것은 3시간 이렇게 해서 고쳐주시면 됩니다. 자 이게 나이스에서 왜 이렇게 오류가 났는지는 그것은 저도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그냥 일단 수식의 함수에 의해서 그냥 이렇게 걸러내기만 했습니다. 자 어쨌든 원자료에서 이렇게 계산이 이루어지면은 근무하지 않은 일시분이 이제 계산되고요. 이분들은 근무 판정으로 갔을 때 실제 이 자료는 비어져 있는 자료입니다. 여기에 이 근무에 대한 이 부분은 다 비어져 있는 자료인데 이 비어져 있는 자료에다가 해당 교사들의 근무 기간을 입력을 하게 되고요. 그 입력을 하게 된 기간에 따라서 실제 근무 기간이 몇 년, 몇 월, 며칠, 즉 월, 일이 계산되고 그리고 이 앞에서 계산되었던 비근무 일수 이분들의 모든 비근무 일수가 개인마다 합산이 되어서 얻어진 다음에 실제 근무 기간에서 비근무 일수를 제외한 실제 근무 일수가 1차적으로입니다. 1차적으로 환산이 됩니다. 최종적인 것이 아닙니다. 자, 왜 최종적인 것이 아니냐 하면은 기본적인 근무에 있어서 한 번만 이 학년도에 한 번만의 근무로 된 사람은 완성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혹시라도 중간에 어떤 사유로 인해서 휴직을 하고 복직을 하는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그 근무 기간이 나누어지죠. 그래서 그 나누어지는 분들은 1차적인 근무 기간 여기에 명시를 해놨습니다. 자, 2개월 이상 최종 판정은 지급계산 시트에서 이루어지고요. 개인별로 근무 기간이 분리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자, 이때 한 사람의 근무 기간이 둘 이상으로 나눠질 경우에는 이곳에는 그 중에 가장 첫 번째 근무 기간만 입력을 하세요. 나머지 근무 기간은 지급계산 5번 지급계산 시트에서 입력을 하면 된다. 그래서 지급계산 시트의 최종 완성이 이루어진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1차적인 근무 기간 입력이 끝나고요. 나머지 죄송합니다. 나머지 부분은 지급계산으로 입력이 돼야 되는데 일단 근무 판정에서 이루어진 그 내용은 일단 입력이 되면은 최종적으로 확인하고 지급계산 시트의 반영이라고 하는 것으로 넘어갑니다. 자, 이 지급계산 시트도 원래 이렇게 자료가 초기화되어 있는 상태에서 시작을 하는 건데요. 바로 이 근무 판정에서 지급계산 시트 반영을 하게 되면은 이 자료는 지급계산으로 이렇게 넘어갑니다. 물론 등급은 아직 결정을 한 것이 입력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비어 있어야 되고요. 현재 근무 판정에서의 이름, 생년월일, 근무 기간에 대한 정보를 넘기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근무 판정과 지급계산에 대한 설명으로 마치겠습니다. 자, 짧게 이어서 제가 제외자 자료 반영에서 제외자는 어떻게 표시되는지 보겠습니다. 현재 상태에서 제외자는 제외자 자료 반영에 의해서 자, 제외자 시트로 넘어간다고 했습니다. 자, 제외자 시트로 넘어가면은 이와 같이 명단이 나오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그 제외자의 사유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으로 명시를 하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명시 방법은 그 교감선생님들께서 그 해당 인사 자료를 살펴보시고 해당되는 내용의 기간과 또 영역에 대한 설정을 통해서 구체적인 사유를 직접적으로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들어오는 제외자는 여기에 인원에 포함이 안 되거나 또는 지급 대상이 아닌 사람들은 이 제외자로 일단 넘어갑니다. 그러한 점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